잘되론명 정혜도입니다. 오늘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내가 왜 받고 있는지 혹은 그 이유를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5개의 그림 중에 한 장을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PD님들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선택하셨죠? 네, 한 PD님은 몇 번 선택하셨어요? 저는 1번이요. 1번. 네, 강 PD님은? 저는 4번 했습니다. 네, 지금 선택하신 그림은 나의 내면의 에너지, 파동과 가장 유사한 에너지의 카드를 선택하셨는데 소울님들도 다들 선택하셨죠? 그럼 제가 한 장씩 설명드리면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을 선택한 분들은 감정 억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슬픔을 지금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정서적 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혹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이런 방식으로 소모가 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내가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해야 되는데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걸 풀어내면 되는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누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의 감정의 어떤 이 표출을 다른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건강한 일탈을 해보는 편인데요. 저는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이 제 일상에서의 일탈이에요. 특히 좀 내가 감정을 많이 좀 이렇게 풀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싼 영화 자리를 예약합니다. 한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약하면 누워서 영화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일상의 일탈이고 아니면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요. 혹은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걸로 저는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울님들도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감정을 어떻게 이 억제된 거를 표출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를 선택하신 분들은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다 챙겨야 돼.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어떤 나의 과도한 책임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잠을 자거나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왠지 내가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으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내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선 인지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을 딱 내려서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아주세요. 그럼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재감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부터도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내 마음 챙김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거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3을 선택하신 분들은 괴리감 때문에 피로를 느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 이런 것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스트레스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사람인데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지금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불안정한 상태예요. 대신 돈은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불안정한 것 때문에 계속 그 괴리감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이미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성이 나에게 맞는지 그런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과 지금 무엇이 다른지. 예를 들면 나는 대기업 다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사실 내 정체성은 자연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정체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를 선택하신 분들은 성과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야 돼. 나는 성장해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니까 지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책임감과는 좀 달라요. 책임감은 타인의 기준에, 타인의 어떤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성과 부담감은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목표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느끼는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냐면 어깨나 목이나 아니면 허리가 좀 아픕니다. 왜냐면 무언가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잠을 자도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쉴 때는 내가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닐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푹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나 안식월 같은 그런 거를 내가 잡아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 기간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과의 딱 확실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옆에 같이 있어서 접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푹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것과 단절된 상태를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루틴을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는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예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거절을 잘 못해요. 내가 맞춰줘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효자고 좋은 사람이어야 돼. 라는 나도 모르는 강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판은 좋아요. 근데 내 삶이 없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다음에 그런 실행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나 안 할 거야. 나 그거 싫어. 라고 거절하는 연습을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보통은 이 인간관계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번아웃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혹시 내가 이 5를 선택했다면 거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3분 타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